이게 매달 얼마씩 당연히 드린다는 거는 줄이거나 멈추면 나쁜 놈 돼요. 나쁜 놈, 나쁜 년. 그럼 나는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삶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는 누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겪어봐야만 아는 거. 효자, 효녀가 부자 되기 어려운 이유,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분들도 물론 있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냐면 효자, 효녀, 극진한 효자, 효녀일수록 이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잘 됐을 때 이 번 돈을 나만 쓴다는 거 자체, 나만 즐겁고 좋은 걸 한다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당연히 케어해야죠. 도와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벌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케어하거나 아니면 생활비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아이의 케어하거나 근데 처음에는 도움을 드리다가 아이의 케어를 전체를 다 하거나 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다가 이제 많이 버는 구간에 올라갔을 때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뭐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쓰고 이러는 거에서 나만 이럴 순 없다. 내가 그리고 그런 걸 할 때도 부모님 생각이나 가족 생각이 나서 고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적절히 벌다가 어느 정도 벌다가 많이 버는 구간에 가서 이 구간쯤에 부모님을 도와드리게 돼요. 아니면 가족을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시점으로 계속 이렇게 잘 버는 사람도 또 물론 있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물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지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원을 안 하면 가족들이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걸 줄이면서 지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벌다가 적게 벌었을 때는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나는 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 내지는 나는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내 일에 투자를 잘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저는 그래도 좀 본 편이에요. 그러니까 잘 돼서 쟤는 돈 잘 벌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얼굴이 좀 그래요.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이게 부모님 지원이나 아니면 가족들 지원 때문에 본인이 정작 뭔가를 잘 벌어 보이지만 남는 게 없는 상황, 실속이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돌이키기가 참 힘들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점인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그래요. 근데 이게 아주 어릴 때 돈을 벌면 부모님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본인이 자녀 재산, 본인 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준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애가 버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내가 애 케어하면서 이러다 보면 이게 고착화돼서 이 사람이 성인이 돼도 쭉 그대로 가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 당사자는 어느 순간 내 재산은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내지는 아주 적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 돈을 벌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40, 50이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20대, 30대쯤에 돈을 많이 버는 구간이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처음에 어떤 구조로 해놓느냐. 내가 이 정도 버니까 이만큼은 부모님 드리고 이 정도는 가족, 뭐 형제, 뭐 이 정도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해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번다고 칠게요. 1,000만 원 벌 때 4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벌면 이 곱하기 5로 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내가 얼마를 벌어 잘 되는 얘기를 처음엔 가족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이제 순수하게 좋게 받아들이고 응원하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가 여러 번이 되면 당연히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거를 그렇게 축하만은 안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뭘 해주지도 않으면서 말만 해. 뭐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예전처럼 그런 반응이 아닐 때가 와요.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데 그럼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일회성으로 뭔가를 사주거나 뭔가 지원해주거나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제가 매달 얼마씩 드릴게요. 매달 어떻게 해드릴게요. 이게 아주 큰 이거죠. 뭐 실수라고 말하긴 그렇고 하여간 이게 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매달 얼마씩 당연히 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한 번 시작하면 줄일 수는 없어요.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이거나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아주 나쁜 놈 돼요. 나쁜 놈, 나쁜 년.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 내가 어려워져도 안 주기가 그래요. 내지는 어려워져도 적게라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금액을 가지고 생활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거나 줄이면 여기서는 당연히 곤란하고 야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나서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거를 지원해야 된다는 기본 가정 하에 그게 충분히 된다고 하면 해도 되지만 내가 잘 될 때는 그게 되지만 이거 어려워지면 혹시라도 그럴 수 있겠는데 할 때는 이걸 섣불리 했다가는 이거는 좋을 때는 좋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아주 큰 리스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해놓는 거는 저는 정말 그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돈을 처음에 벌거나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한 분들은 좋은 마음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뭐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들이 이걸 해줬을 때 엄청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도 이걸 받으면서 매우 고마워하고 좋아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당연시되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그걸 더 높여야 된다는 뭔가 압박?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에서 나한테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됐으면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를 안 좋은 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을 하면서도 당연시되고 당연시되면서도 덜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지는 저렇게 하면서 나는 뭐 더 해주지 않아? 완전 악순환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잘 돼서 잘해줘도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 좀 어려워져서 좀 덜 한다고 하면 나쁜 놈 되고 정말 힘들어져서 끊거나 하면은 그거는 뭐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했을 때 형제나 부모님이나 뭐 자매나 이 상황에서 이분들의 주위에 또 그런 얘기를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랑거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려워지거나 적게 주거나 하면은 주위에다 말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도 사실은 다 고려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처음에 돈 벌었을 때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일단 좋은 마음에 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나한테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미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흑인들 뭐 래퍼나 아니면 운동선수들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선수들 중에는 그 흑인들한테 있는 문화라고 하는데 호미 문화라는 게 있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이제 거기는 누군가가 잘 되면 뭐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친척뿐만 아니라 친구나 선후배들까지 다 그 경제적으로 챙기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엄청 잘 나가던 그 운동선수나 뭐 래퍼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다가 결국엔 본인이 돈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해서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돈은 많이 벌지만 나가는 게 워낙 많아서 실속이 없는 경우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얼굴에서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거 뭔가를 베풀고 싶지만 요거는 사실은 완전히 본인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될 정도? 그러니까 그건 뭐냐, 내가 나가는 돈, 이 지원하는 돈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정도로 커버가 된다. 그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샀어요. 아니면 부동산을 샀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원하는 정도. 그러면 신경 안 쓰고 지원하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단계가 된다면. 근데 먼저 베풀기 시작하면 이 단계로 죽어도 못 가요. 먼저 베풀다 보니까 이걸로 가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부자처럼 보이고 뭔가 꾸미고 쓰고 타고 사는 곳은 멀쩡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사람은 수명이 듯이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뭐 80, 90까지 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는 뭐 거기서 내가 일정 시간 일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자산 소득이 나오는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월세가 1,000만 원 나오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은퇴가 돼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못 가고 계속 지원을 하면서 나는 스스로 어려워지면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근데 이게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공멸이에요. 계속 지원을 못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다 지원을 못 해요. 사실 제가 뭐 효자나 효녀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효자나 효녀가 처음에는 마음을 좋게 먹고 빨리 지원을 해줘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이거를 내가 길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나도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집에서 뭐 내가 결혼하기 곤란한 상황이 오거나 결혼한 걸 막거나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자립이 되고
내가 버는 돈 이외에 자산 소득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게 충분히 되고 나서, 그리고 이런 모든 결정, 경제적인 모든 결정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지, 누군가의 이야기나 누군가의 조언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 가족이나 뭐 친지나 아니면 형제나 아니면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많은 분들에게 베풀다 보면 주위에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늘 내가 외로울 새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건 뭐냐면, 좋을 때는 내가 힘들거나 정말 심적으로 울적하거나 이럴 때는 엄청 도움이 되죠. 내가 그렇다고 하면 달려와 줄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이유는 꼭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엉뚱한 짓을 내 사업에서는 잘 해나가고 있다가 좀 쉬운 거 없나? 좀 날로 먹는 거 없나? 누구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돈 번다는데, 노력 안 들이고 돈 번다는데, 근데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그런 건 없죠. 근데 그럴 때 엉뚱한 짓을 할 때는 이 사람 누군가는 자기가 잘 나가고 있으면 지 혼자 병신 짓은 안 해요. 지 혼자 진짜 바보 짓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짓을 왜 하냐?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위에 있는 누군가는 자기는 생각만 해봤지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건이라는 거는 뭐 행동력도 되고 뭐도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바보짓을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난 얘랑 친한데 얘가 나한테 그런 말 하겠어? 안 되는 거 얘기하겠어?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되면서 결국엔 이 사람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 하는 게, 이 사람이랑 나랑 친한 척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다 몰라요. 여기 다 바보예요. 이 바보라는 거는 이 일을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이 일을 해보고 자기가 성공을 한 사람은 이 주위에 없어요. 그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하는 사람 중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이 사람도 처음, 이 사람도 처음. 그럼 다 같이 초보들끼리 운전면허도 없는데 차 끌고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고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효자, 효녀들이 부자가 되려면 나쁜 놈인 상태로 1, 2년, 2, 3년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원을 안 하고 내가 확실히 경제적인 자립, 아까 말한 그 형태의 자립이 되고 나서 도와줘도 늦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돕는 거는 이건 평생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건 부담이 안 돼야 돼요. 내가 부담이 되면 내가 잘 나갈 때는 괜찮지만 어려워졌을 때는 발목이 잡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 2, 3년 되더라도 내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충분해지고 나서 도와주는 걸 해야 되는 거지, 그 전부터 도와주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힘 빠져서 사업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나쁜 놈도 해봤고 좋은 놈도 해봤고 뭐 중간 상태도 해봤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이건 먼 사람이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나서 하면 이거는 나도 마음 편하고 그 상대방도 마음 편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한다는 거는 받는 누군가는 좋을 수 있지만 내가 불안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좋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좋지만 않아요. 처음부터 돕게 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나한테 더 안 해주면 더 서운해요. 더더더를 바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금액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심적인 거예요. 쟤 더 잘 됐으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너 그 정도 집으로 이사 갔으면 나한테는 이 정도는 해야지. 네, 너 그 정도 차 샀으면 나한테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나쁜 놈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그 굴레?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해주면서도 아무런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쁜 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는 상황?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일로 넘어오려면 일단은 본인이 나쁜 놈, 나쁜 년이 되는 시간을 몇 년은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쟤도 어렵구나, 쟤도 쉽지 않게 이런 결정을 한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시간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일로 넘어오면 서로 선순환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도움이나 지원을 했을 때 이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야 너도 어려울 텐데, 야 너도 날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면 너도 쉽지 않을 텐데 생각해주고, 저도 이렇게 더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뭔가를 조금씩 해드리거나 이랬을 때는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러면 서로 배려해주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뺏으려는 상황, 이쪽에서는 죄책감 갖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금 잘 벌고 있는데 내가 효자 효녀라서 안 해줬을 때 그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한번 보시고, 그거 보시고 나서 1, 2년, 2, 3년 뭐 그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쪽의 단계,
구조로 넘어가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 누군가가 성공하거나 잘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한 무리에서 예를 들어 초중고에서 친하게 지내는 한 수십 명의 무리에서 한 명도 잘 없거든요. 근데 어렵게 잘 되고 나서도 그게 정말 안정적인 상황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주위 사람이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사실은 섣부른 조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조언을 하는 사람도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 전체 상황을 다 겪어보기도 했고 주위에서도 많이 보기도 했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 모든 얘기들, 부동산에 관한 얘기, 건물에 관한 얘기, 제 가치관, 기준, 이런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대부분 99% 이상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거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경험해봐야 아는 것들, 그리고 경험해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요. 한번 더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은 찾아서 재생 목록 보시면 더 많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